안녕하세요. 메타버스의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게 된 전진희입니다. 이건 옥탑 회원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우선 메타버스 헬스케어라는 특이한 주제를 이제 강의하게 된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는 메타버스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앞으로 소개드릴 여러 스토리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일찍 조금 경험하게 됐고, 그런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를 헬스케어에 적용하는 여러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연세 B&A 위원이라는 개인 위원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계 벤처 펀드인 요즈마 그룹 코리아에서 2015년부터 벤처 파트너 수석 심사역으로 헬스테크, 바이오 헬스테크 쪽의 벤처 기업들의 기술 심사를 하고 기타 기업들의 엑시시라든지 M&A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좀 특이하게 지식재산화, 그래서 IP 관련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그냥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구나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자 간략히 적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이제 K글라스라는 AR 글라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증강현실 글라스고요. 그때 구글 글라스가 한참 얘기가 시작될 때 K 글라스를 만드신 이제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의료용 연구 개발이 하고 싶다. 어떤 부분이 좋겠냐. 그래서 그런 개발 자문을 잠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그 이후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코이카에서 CT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를 돕는 여러 이제 사업화들을 합니다. 이제 그 사업화에 저희가 저개발 국가의 보건요원, 간호사,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VR, AR 솔루션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사업비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8년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컨소시엄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이제 그 글라스, AR 글라스, K 글라스와 이제 다른 이제 컨텐츠 제작 기업과 함께 의료 특히 외과 교육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가 이제 전체 컨소시엄의 PM을 맡고 여러 조율들을 해보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병원의 니즈도 파악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매우 힘들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대화도 나누고 여러 공부도 하게 됐는데 이때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값지게도 이제 올해 2020년에 유행하고 화두가 된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저는 메타버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일찍 AR, VR,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직접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피험을 했던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음,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기술에 의료라는 산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오늘 그냥 제 경험과 토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우선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는 앞에서도 많이 얘기 나누셨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가 2020년에 화두가 되긴 했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어떤 의미이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도 과거에도 VR, AR, MR, XR, 홀로그램들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적용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게 구조와 사업화가 일반적인 다른 산업과 매우 다릅니다.
헬스케어 산업을 이해하지 않고 사업화를 하겠다고 이제 오셨을 때 뭐 여러 이제 뭐 불편한 상황들이라든지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조금 최소화하고자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와 사업화의 특성들을 함께 논의해보고, 올해 많이 논의되는 메타버스가 직접적으로 연구되고 사업화된 예시들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화두가 된, 또 계기가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이 했던 말들이 있죠. 이제 가상의 세계가, 우리가 이제 아바타나 AI가 마치 현실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났고요. 이 메타버스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뭐 너무 많이 들으셨겠죠.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 이게 솔직히 1992년대 미국 SF 소설가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에 처음 사용을 했죠. 현재적인 개념을 조금 더 논의하자면 종합적인 가상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현실 세계에 어느 정도 융합이 있고 영속성들이 있는 이제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주제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엄밀한 개념에서 의료에 아직 메타버스가 완전히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의료의 여러 디지털화된 부분들을 메타버스로 논의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는 하드웨어, 이제 AR이라든지 MR, 뭐 홀로그램, 글래스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거기에 컨텐츠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입생 입학식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이룬 적이 있어요. 이건 순천향대학교에서 했던 거고요. 이제 한 2년 정도 되니까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이제 관념이 많이 사라지죠. 내가 학교를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수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옆에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개하고자 학교들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입학식을 온라인에서 아바타가 했다는 거, 뭐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992년에 처음 도입됐던 이야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오래된 미래가 어떻게 2020년에 다시 시작된 미래가 되었나 보면 코비드 19,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뭐 흔한 노래방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은 만족을 자극이 되고 만족을 이루었는데 그런 것들이 단절됐을 때 우리가 그걸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어디 있을까? 그런 개념에서 아마 메타버스가 더 대두가 되고 유행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물론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메모리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의 개발들이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니즈를 느꼈을 때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들, 특히 이제 약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개념인 AR, VR, MR, XR, 홀로그램은 어떻게 적용을 했던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 환자가 누워 있는 장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약품들을 달고 있고, 모니터를 달고 있고, 그리고 환자를 직접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청진을 해야 되고, 이 의료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은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제 대동해서 다니고 그랬었죠. 그럼 메타버스라면은 가상의 공간에 아바타가 있게 되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XR, MR, 뭐 VR, AR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인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AR은 현실 정보에 가상 정보가 입혀지는 강화되거나 입혀지는 형태고 VR은 100% 가상 현실인 것이고
믹스드 리얼리티는 VR, AR의 중간 정도의 개념인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AR, VR, MR, XR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혼재되기도 하는데 그거의 이제 가장 구분은 글라스를 썼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상의 공간만 보이느냐. 글라스를 썼을 때 내가 앞에 보이는 길이 보이고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입혀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AR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이제 숙련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좀 유용한데요. 산업용으로는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뭐 조립이나 이럴 때 글라스를 쓰고 있음으로써 각 부품을 일러주고 각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각 부품에 대한 설명서까지도 글라스로 제공하거나 이제 군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상 이제 전투에 있지 않으니까 전투가 아닐 때 이제 가상 전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고요.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사회 많은 소비 이 리테일 쇼핑에도 렌즈를 쓰고 길을 걸을 때 각각의 공간들을 알려준다든지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의 스펙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에는 이게 다 실제적으로 지금 다 막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영상, 이 부분에 이제 뭐 안 좋지 않은 결과를 영상으로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직접 환자를 시술할 때 여기를 다시 참기가 어려우니까 렌즈나 글라스를 통해서 이 부분이 병변의 위치였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데에 AR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기록해서 3차원의 재구성에서 보여주는 기술, 네, 뭐 이제 두세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이 이제 홀로그램으로 얘기되는데 눈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BTS의 영상인데 여기 처음에 보시면 요 달이 홀로그램입니다. 빛을 통해서 달이 구체적으로 떠 있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었고요. 우리 BTS 노래를 너무 듣고 싶지만 이제 그 다음 영상으로 가서 의료에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년 전에 만든 영상이고요. 이제 홀로렌즈라는 여기 안경을 쓰고 있죠. 여기에 글라스를 통해서 홀로그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홀로렌즈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상 증강현실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글라스를 통해서 벽을 보지만 그 벽 앞에 컴퓨터 정보로 입혀진 컨텐츠가 보여진다는 것이니까요. 이거를 제가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글라스를 쓰고 있죠. Are you ready? I'm ready. Okay, here's our 보면 anatomical model. 혈관이라든지 That is 뼈가 crazy. 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That's 해박을 cool. 배우기 위한 It's just made out of light. It's definitely a 모형이 man, all 등장한 right. 거고요. Yes. 이 모형을 통해서 이제 각 So, Mark, 기관들을 do you have something 배우는 that will 거죠. show more internal organs? Because right now he's kind of hollowed out. Right. We can choose what to display. 이게 Today we've just got a few things here, 홀로렌즈입니다. but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몇 가지 봤잖아요. AR도 쓰는구나, VR도 쓰는구나, 홀로그램도 있구나. 뭐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나는 뭐 개발만 하면 되겠다. 환자를 교육해야지. 우리가 대사구나. 나도 의료로 메타버스에 올라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부분에 앞으로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스케어 산업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헬스케어 산업은 생각보다 많은 이해관계지들이 있고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건강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어떤 해결책을 이제 구매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구매하기도 하고 보험사가 구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반드시 환자가 구매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의사도 무언가를 사게 되고 보험사, 병원, 의료기기를 파는 사람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개발된 어떤 부분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기기라든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와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필드라고 이제 분야를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제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 주관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나 AR이라든지 MR이라든지 가상현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큐트라고 하는 것은 급성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크로닉은 만성 질환,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펙션은 우리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이 감염성 질환들, 이 감염성 질환들이 급성기도 있고 만성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염성 질환을 따로 분리했고요. 감염의 반대로 이제 유전적 질환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유전적 질환들을 대해서 미리 진단하거나 저희도 이제 혈액 검사나 뭐 상피세포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그 유전적인 특성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 리스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도 검사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아픈 것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웰니스라든지 다이어트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랑 현실이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의료 부분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고 산업이 몰리고 돈이 몰리느냐? 첫 번째는 과거 2008년 전에는 대부분의 상황이 63% 정도가 이제 뭐 감염성 질환이든 사고들이었고요. 현재는 한 대략 50% 정도가 당뇨, 그리고 우리 그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건 2020년까지야. 요 정도. 그러니까 전체 사망의 한 10%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질환들은 이제 만성 질환이죠. 이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혈압,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등입니다. 이 만성 질환이 이제 전체 사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의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의료의 변화라고 하면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료가 왜 민주화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급성기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전적으로 결정해서 빨리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당뇨다, 나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상의하게 되고 함께 결론을 내리고 치료나 약품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다양한 군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성질환을 볼 때 그분이 근무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잠자는 시간에 따라서 약 먹는 시간을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라는 거는, 과거에는 지방에 있어도 서울까지 와서 진료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방의 병원들이 케이스 X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접근력이 되게 좋아졌고요. 심지어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병원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치료하기 어려운 종양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외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화라는 건 우선은 과거에 이제 노하우라는 개념의 진료가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정립이 되었고, 그리고 정보 자체도 우리 의료인이 아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또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의료 정보가 범용화 되었죠. 과거에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에서 이제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더 유지하거나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산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료의, 현대 의료에 대해서 항상 논의할 때 나오는 이제 4가지 P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예측 가능, 예방, 개인화, 그리고 참여도 이거입니다. 이제 예측 가능한 요것도 이 4가지의 개념을 이제 코로나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중증인 사람이 더 생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백신을 접종하죠. 그리고 이제 개인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년층이나 나이를 분리해서 백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료도 연령에 따라서 치료의 형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라든지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환자가 이제 경험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참여한다는. 그래서 헬스포피라고 하면 뭐 헬스케어 산업을 한다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제 반쯤은 외우고 계시죠. 뭐 이제 헬스케어가 요즘 대두되면서 이제 트렌드의 변화나 이슈가 있다면 우선은 나이가 많이 드는 이제 그 노년층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층이 늘어날 때 또 한 가지 생기는 건 접근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지금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가 뭐 대략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는 이제 과거의 급성기 질환에서 이제 우리가 만성기 질환으로 변하게 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접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 기술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가 환자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환자의 질환을 예측하고 그리고 개인화하면서 예방도 하고 그리고 환자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접근들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이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이런 헬스케어 여러 개념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메타버스 헬스케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 환자 교육, 의료 교육, 진단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아까 영상의학의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그 종양을 이제 글라스를 통해서 현장 수술장에서 어떻게 보여준다든지 하는 진단의 개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PTSD를 앓고 있는 환자분한테 AR이나 MR 증강현실로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익숙해지게 한다든지 뭐 불안증이나 공포증 내지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AR, VR 솔루션으로 치료하는 인지치료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모바일 진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을 하거나 내지는 운동과 관련된 질환일 때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내지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운동과 너무 다른 부분에 치매라든지 이런 걸 진단하기도 합니다. 가상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 교육, 디지털 치료에 대한 환자 교육은 만성질환 관리에 유용할 수 있고요. 환자 교육 자체는 시뮬레이션 교육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음 영상은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의 변화를 좀 한 1분 정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건 이제 처음으로 백신이라는 걸 이제 제공하는데 우드라고 하죠. 우리가 천연두를 처음 How did a 접종하는 revelation by an 18th 모습을 century 보여주고 English 있습니다. physician 과거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usher in 했는데 the dawn of immunology? 이제 컴퓨터도 개발했고 이제 항생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했고 이제 컴퓨터 With the 개발해서 인터넷 that today 개발했고 digitally connects us to the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In the tradition of these 미래에는 breakthroughs, NTT 환자의 몸 research 자체가 tackles the most challenging 아바타로 scientific questions of our time 각 in 부분에 an effort to further 특정한 humanity. 통증 있는 부위를 찾아내고 and the 질병 lives 있는 of us 부위를 all. 찾아내고 그 질병 있는 부분을 아바타를 통해 Every day, 치료함으로써 we strive to 이제 create a smarter 실제적으로 world 좋아진다 for the 이런 greater 개념의 good. 여러 개념들을 Because 제시하는 at NTT Research, 영상이었습니다. our mission is not just to change the 메타버스를 이제 의료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AR, MR, VR 등을 의료교수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메타버스 의료교육이다라고 말을 할 텐데,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죠. 그리고 환자가 어떤 시술을 연습함으로써 생기는 환자 위험 부담이 감소되고, 환자를 치료하고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관찰했던 게 또 재현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의사가 어떤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트레이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술 술기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AN이나 VR이나 XR이나 이런 걸로 이제 녹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의 그 교육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상호 소통이 되고 몰입도 높은 교육으로도 높아질 수 있죠. 왜냐면 한 명의 환자를 한 명의 학생과 의사가 보던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그걸 함께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몰입도 높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환자 시신이 부족할 때는, 기증 시신이 부족할 때는 무연고 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회복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윤리적으로 이제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임상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계속 증가됩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술비 자체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 높은 비용을 낮추는데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코비드 19 때 연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 좀 조금 더 나오는데, 우리가 코비드 19 때 이런 방호복을 입잖아요. 이 방호복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바타가 I'm going to teach you how to don and doff for an aerosol generating procedure. 맨날 이렇게 입고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아바타는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실제 같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입는 거. So taking this stuff off is just as important as putting it on.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번에 대면 교육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시간 의과대학에서 만든 AR, VR 솔루션입니다. 보시면 이제 셋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글라스를 쓰고 이제 잠시 후에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의사가 손으로 만지는 게 이제 환자의 엑스레이예요. 이 엑스레이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보죠. 아까 2명이 됐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봄으로써 So 이 for 환자가 us, it's a 어떤 major 환자구나 advantage to be able to 어떤 see these sorts 것들을 of patients and to be able to get an international 수 있고요. experience really is 또 tremendously 이제 unique. 과거에는 대면에서 환자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면이 안 되니까 교수가 환자를 진단하면서 대화를 하고 촉진하고 진찰을 하는 일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이라든지 오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이제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환자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Number 6. Virtual and mixed reality for medical education. Imagine peering inside the human body without an incision or a scope, turning the heart without touching it. Using a headset, controllers, and innovative technology, it's possible to navigate human anatomy through virtual and mixed reality. These realities can provide medical training in procedures, techniques, and equipment use, as well as simulate patient interactions in a more immersive and realistic way. As the VR/MR trend grows, pilot programs involving these technologies for the education of medical students are being implemented worldwide. Though not a replacement for hands-on practice, virtual and mixed reality are increasing situational experience, giving students. 자, 그리고 메타버스가 그러면 의료에는 요즘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느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보조 도구라든지 원격 겹친 수술 참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홀로 BLSD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는 그 이제 마네킹을 사용하는데요. 글래스를 쓰고 마네킹을 봄으로써 보여드릴게요. 마네킹 보통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고 환자가 몸처럼 누워 있죠. 이때 이제 주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전화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환자가 여기 있다면 글라스를 씀으로써 비숙련자도 직접 조금 더 효과 있게 치료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2가지인데요. 우선 앞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Very nice.
자, 이거는 이제 orthopedic surgeon Brent Ponce is on the phone with a colleague in UAB를 Atlanta. 알라바마 They are looking 대학이고요. over some 보면 images prior to 거기에서 Ponce 이제 performing a shoulder surgery in 원격으로 Birmingham. 수술에 That 대해서 extra hand 협진을 하는 belongs to the 상황이에요. Atlanta 지금 doctor, 그 Pani 부분이 이제 Dentalluri. 스텝이시고 It's 멀리 telemedicine 있는데 with a twist. 수술장에서 It's 출장 real time, 상황에 real life, 대해서 right there, as 이제 opposed 가이드를 to a normal 해주세요. Skype or normal video conference call, which is just back and forth dialogue, but it's not really interactive. And it's right there in the operating room. 어떤 Using a 특정한 부위에 virtual 대해서 reality 여기를 이렇게 technology 해라라고 developed at 알려주죠. UAB called a Vipar, 그러니까 협진, along with Google 글라스를 쓰고 Glass. 있음으로써 먼 The 곳에 camera in the 있는 Google 좀 더 Glass sends an image 숙련된 of the surgical 의료진한테 field to 내가 Dr. 실제 Lurie's 수술장에 computer in 있는 것 Atlanta. 같은 He 어시스트를 sees what 받는 Ponce 거고요. sees, and Vipar allows him to reach into the virtual 요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Existing telestrator-based 여기도 surgical telementoring systems 여기에서 이제 require a trainee surgeon to 수술장의 shift 특정 focus frequently 부위에 between the 수술을 operating field 준비하고 and a 이제 nearby 먼 곳에 monitor 있는 to acquire 곳에 and 이제 apply 숙련된 instructions 의사가 through remote 이 mentor. 화면을 보고 특정 We present a 부위를 novel approach 여기를 to surgical telementoring that avoids this disadvantage of telestrators. 네, 다음에 나옵니다. The remote 여기를 mentor receives a 이렇게 live video feed of the 메스를 surgical field. 통해서 The 수술 mentor 시작을 creates 하면 annotations to guide the 된다라고 하고 trainee. 샌드를 The 보내면 annotations are sent to 여기서 the 그걸 trainee site 보고 where they are 따라하게 superimposed 되는 onto the 겁니다. surgical field using an augmented reality simulated transparent 이런 display. 식으로 이제 먼 곳에 있는 Annotations are 좀 더 anchored to the 숙련된 surgical field 의사와 as the trainee 협진을 tablet 나눌 moves 수 있는 and as the 거고요. surgical field 이거는 deforms 퍼듀 or becomes 대학에서 occluded. 한 것입니다. Our approach promises to remove the focus shifts 자, associated 이건 이제 with 마지막 사례는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ATEP는 이제 한국 흉부외과 협의회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한국 흉부외과에서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저개발 국가의 흉부외과 수술들을 그 의사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수술장에 참관을 하고 수련을 받으면서 수술 훈련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밖에 되지 않는데 수술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가상의 공간, 우선은 수술장을 전체를 촬영하고요, 수술 현장을. 수술 촬영하면서, 우리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거나 내지는 글라스를 쓰고 접속해서 이 수술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근데 물론 본인들이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바타로 이제 들어가서 그 수술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함께 보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헬스케어에 많이 적용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산업 분야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신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장은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얘기 나눌 것들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잠시 이제 공부할 때 바이오 디자인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과 스타트업 오너스 매뉴얼, 사이언스 비즈니스 이런 이 세 권의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은 의료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 그리고 이제 이 퍼블릭 페이어라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이고요. 프라이빗 페이어는 우리 민간보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비 정도가 되겠죠. 이런 보험사들, 의사들, 간호사들, 그 기타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라든지 뭐 영상기사협회라든지 그런 이제 전문인들의 협회들, 그리고 의료가 그 뭐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를 보조하기 위한 헬스케어 퍼실리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퍼실리티들을 트레이드하는 그룹도 있고, 그리고 환자 정보, 환자를 교육하거나 환자한테 광고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도 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들에 우리 이제 메디컬 리즈라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리즈, 특히 이제 우리가 찾지 못한 메디컬 리즈를 메디컬 언맷 니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디컬 언맷 니즈를 찾음으로써 의료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은 뭐 미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구조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대동소이하거나 크기가 작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이제 홍보 그룹은 좀 작죠. 그럼에도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퍼블릭 페이어가 더 크고 이런 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메디컬 리즈를 찾아내는 데는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또 특정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내가 아이템을 찾았고 그 아이템의 결과를 보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찾았는데 그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임상적으로 효용은 당연히 치료가 성공되는 걸 거고 환자의 안전은 당연히 부작용이 없는 걸 거고요. 비용과 시간을 같이 줄여야 되고요. 물론 또 이제 이게 환자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좀 더 편할 때 그것도 이제 의료의 언met 니즈입니다. 그래서 리소스라는 것은 인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줄여준다는 거. 그리고 의사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쉽게 해야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환자가 편하게 느끼고 환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재원 기간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빨리 하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때 내가 만든 사업이 어떤 부분의 결과를 낼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라는 거 의료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넌 클리니컬,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대부분 이제 제약 쪽에 해당되긴 하지만 요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기타 이제 임상적인 유의미한 어떤 솔루션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애니멀 테스트나 카디벌 테스트는 건드리지 않지만 우선은 환자한테 해가 되는 것은 우선은 안 되고요. 그 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환자에 적용할 때 효과가 나는 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이게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벤처기업들의 멘토링 및 뭐 컨설팅 내지는 기술 심사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이 엑시트할 때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이든 우선 고객이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조화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성공 스토리를 그리는 사업을 꼭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요 시간 동안 우선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전달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5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의료의 메타버스를 적용한 사례는 수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라는 지금의 개념이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뭐 AR, MR, VR, 홀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진료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 진료 보조, 원격 협진, 수술 참관, 의료 교육 등의 그 다양한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헬스케어 산업의 사업화 전략을 이해한다면 다양한 관점의 전환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게 녹화된 강의라 서로 대화하거나 질문하거나 하지 못해서 혹시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다소 걱정은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분야하고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상호 소통하면서 강의한 게 아니라서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거나 한다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